봤잖아, 그렇게. 못 봤. 테크스타 저 팔로우 된대. 여기 뒤로 하면 영어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네 오늘 나오네. 화질 진짜 좋네요. 나와요? 짱짱한데? 어디 나오지? 왜 안 나오지 나는? 근데 좀 약간 딜레이가 있네요. 네네. 원래 3분 정도, 1분 정도인가 딜레이 있는 것 같아요. 1분까지 아니. 저기 소리를 꺼주시면. 예. 알림 받기를 해야 되는구나. 5명이나 있어요. 어우. 되게 잘 나오는데?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모르고 공유하다가 창을 껐네요.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퇴근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니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퇴근하지 않고 어차피 막히는 거 이 방송이나 보고 퇴근하자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까지는 아마 참으시지 않을까. 파업이 영향이 있나요? 파업하고 있나요? 지하철 파워. 지하철 파업.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상당히 지각을 했어요. 5분 정도. 권명광이네. 하이요. 네. 여러분 저기 하이요 할 시간에 아시죠? 공유하고 친구들을 초대해 주세요. 네. 오늘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네. 특별 게스트가 2분입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5명이어도 뭐 충분하죠. 저는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괜히 이 근처 어슬렁거렸다가 저희들한테 낚였죠. 왜 전체 화면이 안 되지? 이게 굉장히 이 다리가 부담스럽게 나오네요. 다리가 되게 좀 어떻게 이 폰을 틀어놓어서 보는 게 낫겠죠? 그래도 그나마라도 네네네. 얼굴은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아주 멋진 곳인데 저희들이 이원 체제다 보니까 오, 11명까지.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성공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하이요. 네. 여기 삐뚤어졌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 퇴근 시간에 분명히 진짜 막히거든요. 네. 제가 저번에 봤는데 11시, 6시 반이면 썰물처럼 나가.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는 거야. 지금 나가봐야 피 터지고 다 미어 터지니 30분간 정도는 양보하겠다. 그럼요. 아시죠? 네. 권명환 기자가 또 뭐라고 했나요? 속은 좀 괜찮으신지. 저요? 네. 요즘 최근에 술을 먹지 않고 있었더니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네. 아직도 숙취 아닙니다. 어제 술 드셨어요? 막걸리 먹었는데요. 아하. 막걸리. 아주 좋은 막걸리였습니다. 진한 막걸리였습니다. 김영란법 발효를 축하하는 오늘 영란데이. 영란데이에 맞는 대선과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그러면 이곳은 여러분 저기 서울 모초에 있는 곳이고요. 아시죠? 제가 아까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더 이상 저는 위치를 찍지 않겠습니다라든가 이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은 난리 났다. 어차피 아재들이 별로 안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음식 사진 상당 부분이 많이 올렸는데 음식 사진을 올릴 수 없다 이제. 안주 딱 올리면 이거 얼마짜리야? 이런 얘기 오해할 것 같아서 테스트만 하고 빈 그릇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측해야 돼. 저야 물론 아무 상관 없지만 그래도 도 기자님의 그 비포를 못 본다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정말? 애프터만 봐야 된다는데. 정 박사님도 뭐 걸리나요? 저도 상관없습니다. 3만 이상 접대가 는 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3만 원이라고 하니까 꼭 3만 원까지 얻어먹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 원래 안 사주던 사이인데도 네. 사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최근에는 이렇게 만나러 좀 많이 안 다녔거든요. 간담회 거의 안 가서 왜 이렇게 간담회도 안 오냐 그랬는데, 갑자기 그나 아니까 이제 막
농담 반으로 빨리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그 별로 친하지 않은데 왜 갑자기 뭐 괜히 얻어먹으러 가야 되나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사줄 것도 아닌데. 네 여러분 진짜 퇴근 시간이니까 그럼 한번 모처럼 만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또라이브. 어우 네. 미디어 가이 김조한 아저씨와 함께하는 네. 정근호 아저씨도 있습니다. 네. 아 이게 메인이고요. 여기 네. 스키다시.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근 박사님. 네. 촬영한다고 해서 구경 왔다가 얼떨결에 네.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온 김에 그런 게 없다. 카메라가 좋아졌는데 무슨 소리냐. 옛날 아이폰이나 저기 안드로이드, 갤럭시 저기 노트 5를 했으면은 낄 수가 없잖아요. 더우니까. 근데 지금은 무선 마이크 시스템에 이렇게 보시죠. 넉넉하게 앉았는데도 와. 많이 구도가 나간단 말이야. 미보가 있습니다. 네, 미보로 촬영 중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앞에 서피디가 또 개고생 중이죠. 여러분. 이거 보여드리고 싶네요. 여기 얼마나 많은 장비가 있는지. 도대체 이런 장비를 어떻게 갖고 다니시는지. 네. 차 갖고 다니라고 하는데도 안 하고. 아, 주차할 수 있는데. 네, 그 수정을 했구나. 네. 아, 그럼 진짜. 원래는 저기 김조한 매니저가 그걸 중순? 추석이죠? 추석 네. 전주? 네. 하고 추석 때 약간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기서 IBC 2016. IBC가 뭐죠? 인터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컨벤션이라고 해서 아, 국제 방송 쇼와 그다음에 각종 유럽 관련된 방송 컨퍼런스를 되게 비싸게 진행을 합니다. 유럽에서 되게 유명한 쇼인가요? 유럽에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정도 규모로 방송 컨퍼런스를 하는 데는 딱 그때밖에 없어요. 박사님도 그쪽에 소식에 관심이 많나요? 통신방송? 통신 쪽은 뭐 관심 있어서 여러 군데 다니기도 하는데요. 방송 쪽은 뭐 저도 아직 잘 모르고 전 IBC가 있는지도 잘 몰라. 그게 행사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이게 매년 딱 거기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회 공연하는 건가요?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라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매년 9월 초에 하는데 이상하리만큼 그 우리나라 그 추석과 밀접하게 그 일정을 맞춰서 저쪽 봐야 됩니다. 저쪽 봐야 진행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항상 추석을 지나거나 아니면 겹쳐서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근데 이번에 가서 너무 달려가지고 탈났다는. 달렸다기 이게 아니고요.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러니까 막 에이. 하루에 2만 보 이상씩 걷다 보니까 네. 제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1000보 이상 걸을 수 없는 메커니즘으로 갖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넓어요, 쇼장이. 그리고 15개의 홀이 있어요. 근데 15개 한 홀이 어느 정도냐면 운동장보다 큽니다. 웬만한 운동장보다 커요. 그래서 그 15개 홀을 제가 이제 4년째 가고 있는데 한 번도 다 못 돌았어요. 5일 정도 하거든요, 보통. 네. 4박 5일? 보통 그래서 왔다 갔다 포함하면 한 7일 정도 그 정도 하죠. 그 내용하고 약간 이제 최근에 있는 OTT 이런 거는 원래 메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제는 어제 갑자기 미국에서 대선 후보 민주당과 공화당과 민주당 뭐 힐러리 클린턴 맞나요? 클린턴 힐러리나 힐러리 클린턴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아저씨. 제가 예전 마스크 많이 네, 쓰고 근데 다녔어요. 그분들의 그 TV 토론 아니고 대선 토론. 그 무슨 체육관이었더라? 그 체육관에서 있었고 했는데 그게 예전에 여러분도 알겠지만 TV 토론이잖아요. 대선 후보 네. 토론. 그런데 어제는 그런 경계가 없어진 듯한. 그렇죠. 그래서 여러 뭐 페이스북에서도 되게 많은 미디어가 다 생중계하고 그 전파를 받아서 뭐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심지어 막 트위치에서도 했었나요? 텀블러도 나오고요. 네네. 모든 그러니까 소셜은 다 네. 방송 받았고 비디오를- 웹도 받았죠. 그렇죠. 비디오 각각의 포털 사이트들에서도 다 했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익숙한 장면일 수 있는데 해외에서는 올해 그 리오 올림픽 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느끼기 시작한 거죠. 라이브를 모바일이나 웹이나 이런 데서 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그럼 보시기에 진짜 어떠셔도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예전에는 진짜 TV에 했는데 저도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다르구나 느꼈던 게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제 브리핑 출근하면은 외국 사이트 뉴스 뭐가 있나 쭉 보는데 깜짝 놀랐던 게 온라인으로 그 대선 토론을 보는 방법을 정리해서 어느 사이트가 한다 그런 기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토론을 보려면 네. 어떻게 하면 된다? 어디가 한다, 뭐 페이스북이 한다, 트위터가 한다, 어느 방송하는 어느 온라인 서비스 통해서 한다, 뭐 그런 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외국도 이제 완전히 온라인 통해서 실시간 방송 보는 게 보편화되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뭐 정작 이제 김전 매니저도 하면서 이제 페이스북으로도 또 보고 또 끝나고 나서도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떠셨어요? 실제로 페이스북 어떻게 보면 엄청난 OTT 입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최고의. 그거가 정말 그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게 정말 중요한 팩트 같아요. 이게 뭐냐면 방송의 경계를 무너뜨린다보다는 말로만 어쩌면 듣는데? 실시간 방송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 근데 우리가 말로만 했잖아요. 페이스북이 라이브 방송하면서 그 레가시 TV를 일반 TV를 넘어설 거다. 뭐 트위터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그 가능성을 어저께 완전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위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자막까지도 봐서 그 대선에서 하는 얘기들을 귀로 못 듣더라도 막 돌아다니면서 사실 이렇게 이어폰을 다 꽂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그 자막들까지 다 뜨니까 이게 과연 TV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심지어 이제 어느 언론사들은 미리 얘기하는 거를 엄청 준비를 많이 해서 팩트 체크, 네. 사실 확인해가지고 바로바로 반영하고. 그럼 그만큼 그 언론사들도 준비를 꽤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 트럼프가 이라크전이잖아요. 그 자기 옛날에 뭐 찬성 안 했다라고 이번 얘기했는데 바로 틀리다라는 거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그 경제신문이라든가 뭐 약간 특화된 미디어들은 어차피 영상을 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냥 소셜 같은 어떤 이런 플랫폼에 올라타서 그냥 바로 준비하고 있다가 그 발언하면 바로 다 찾았다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준비를 했는지 사실은 전 그것도 더 궁금했어요. 그분들 하는 거 말고 야 미디어가 이번 대선 저 3회를 한다고 하는데 1회 때 저 정도였으면 도대체 어느 준비를 했을까? 어느 정도 했을까? 그러니까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그 장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방송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여실히 이게 지금 저희 라이브 하는 것처럼 뜨다 보니까 아 내가 오히려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근데 이제 보니까 저도 뭐 영어는 안 됩니다만 그 트럼프가 얘기하면 그 화나요 안 좋게 엄청 휩쓸리고 가다가 그다음에 힐러리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맞아요. 또 좋아요 나오길래 아 페이스북에 와서 토론한다는 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저는 트위터를 통해서 봤는데요. 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일단 첫 번째는 미국에서 있는 대선 토론회를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 실시간으로. 아, 이거 얼마나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볼까 그게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근데, 예. 뭔가 방송사끼리 이렇게 협력이 계약이 되고, 돼가지고 계약되고 송출을 송출해야 되고 해주고. 전세계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트위터를 보다 보니까 옆에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쫙 댓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음.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못 알아듣는데 뭘 못해. 사람들이 맨날 저를 저런 중요한 말은 다 번역을 해가지고 얘 이렇게 말했다더라 막 으하하 뭐 그런 식으로 다 올라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야 이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언어도 필요 없고 사실 다 그걸 볼 수 있구나라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셜이 들어간 라이브 스트림 그 대선 방송이 네네. 거짓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음. 그리고 잘못된 보도라도 이런 게 의미가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뉴미디어들 빨리 대처가 빠른 친구들이 더 나가겠구나. 막 US 투데이나 막 이런 거 다 스트리밍을 했는데 네네.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거는 그래도 뉴미디어 쪽이었던 거예요. 아 전통 미디어보다는 네네. 왜냐하면 거기서 그 밀레니어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 젊은 세대들이 볼 만한 이해할 만한 얘기로 자꾸 다른 영어로 설명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마치 어제는 정치라기보다는 미국의 큰 이벤트가 하나 열린 게 아니라 혁명적인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훗날 지금은 별로 얘기 안 하겠지만 한 3, 4년 후에는 저희가 9월 27일이 그 김영란법 발효 전날이 아니라 어떤 그런 모바일에서 그러니까 소셜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의 어떤 혁명적인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라이브를 계속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도 이제 폰을 갖다 놓고 원소스 멀티 유저하면 소셜은 안 되겠다. 왜냐면 페이스북의 친구분들, 그다음에 트위터의 친구, 뭐 유튜브의 친구, 뭐 근데 다 다른 거예요 서로. 그리고 이분들하고 반응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니까 하나의 영상을 그냥 무작위로 송출하면 안 되고 오는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내년에 대선 있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컨설팅을 대선 후보들 그러니까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후보들이 막 지역 유세도 하셔야 되고 뭔가 정해진 TV 토론도 하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움직일 때마다 방송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네들한테 계속 노출할 수가 있잖아요. 이동하면서. 그러면 옛날 같으면 아니 언제 가가지고 저 지역에서 막 유세하면 방송사가 촬영을 안 해주면은 쏟아낼 길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방송팀이 분명히 꾸려질 거고 좀 강력하게 이번에 꾸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후보나 어느 집단에 있는 정치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후보들의 어떤 공약이라든가 그러면 1년의 이제 대선의 1년의 이 과정 속에서 이 소셜 라이브 방송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또 뭐 안 좋은 얘기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계속 확산시키냐는 이슈가 있었다면 이번엔 그냥 단순 소셜 팀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소셜을 어떻게 응대하냐. 근데 제가 볼 땐 이번에 완전히 소셜 방송팀이 생겨서 특징들을 잡아내고 어떻게 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엄청난 방송이 붐업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는 아까 이제 저희들끼리 사석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네이버한테도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캐스트라든가 뭐 TV 캐스트, 그다음에 V 같은 게 있어서 거기도 정치인들한테 열어놓은 채널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네이버 측 공식 입장에서는 정치 채널을 열 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리고 자기는 뷰티라든가 이런 쪽 음악이나 이런 걸 한다. 다만 이제 방송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법상은 언론사로 등록된 곳에서는 대선 후보 토론이 가능해요. 언론사로 등록된 곳에서.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못하거든요. 후보자를 초대를 못하는데. 근데 대신 이제 뭐 선관위라든가 방송사하고 네이버가 손을 잡고 아니면 이제 카카오라든가 나머지 이제 포탈들이 손을 잡고 그 사이트에다가 생중계 해주는 건 가능하고 그 전에도 해보긴 했다. 근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 대규모 축제를 네이버는 그러면 그냥 놓칠 거냐는 거죠. 카카오하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카카오는 슬러시라고 있었는데 하다가 제가 접었잖아요. 그게 타이밍이 되게 안 좋은 그 거예요. 김용룡 기자가 저한테 쌍욕했잖아요. 아니 농담 삼아서 들어와 있는데. 그렇군. 보는 사람이 없는데 여긴 좀 왜 이러지? 이랬다가 그 다음날 카카오에서 슬러시 적겠습니다. 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접는 문제가 아니라 제 입장에서 보면 카카오는 몇 개월 안에서라도 진짜 지금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영상 시장에 뛰어들지 않으면 저는 그 서비스 입장에서 내년 대선은 엄청난 영상 서비스에 대중들한테 장악할 수 있는 멋진 기회인데 이 우리나라 양대 포탈이 나머지 모바일에서 다 됐다 해서 놓치고 있는데 그러면 트위터하고 페이스북하고 트위치 같은 게 다 먹을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기획자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욕은 안 하셨대요. 아니 농담이잖아. 그냥. 네. 근데 맞는 게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더라고요. 컨설팅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좋은 것 같아요. 컨설팅 회사를 차려야 되나? 얼마를 받아야 되지? 근데 김영란법 때문에 안 되겠군. 정식 계약을 하시고 하시면 그렇죠.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커뮤니티들, 한국에도 되게 많은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커뮤니티들도 라이브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흐름이 있다고 하면 굳이 꼭 페이스북 올라타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지금 스트리밍 하는 건 되게 쉽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한번 지출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는 이제 뭐 통신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무슨 생각이 들냐면 통신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LTE 방송 전용료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말고 막 써야 되는 게 분명히 늘어날 텐데 개인들한테는 다 열어놓은 거 오케이. 근데 특별하게 이제 니네 진짜 방송을 많이 할 거냐 이랬다 보면 이제 B2B 거래를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엄청나게 늘어나기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요금제 만드는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야 이건 어차피 라이브가 들어갈 거고 그럼 LTE는 어차피 영상이나 많은 트래픽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냥 개인들 그다음에 에그를 이용한 식의 요금 정책을 갈 거냐 아니면은 실제 저기 좋은 포인트 있는 같아요. 저기 있는 미보에 저기 버라이즌 LTE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은 못 쓰잖아요. 오, 또 원래 대박이네. 유선 그다음에 LTE 그다음에 와이파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것도 통신사랑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근데 저는 그럼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장비들은 그런 게 있는데 저런 디바이스 업체들하고 손을 잡으면 엄청나 SKT가 이런 기기 만드는 애들한테 다 계약을 맞아버린 거죠. SK텔레콤이 그런 장비 만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방송에서 바로 소형 카메라에 심어서 네네. 바로 방송할 수 있게. 그래서 저번에 얼마 전에 그 선거 때 그때 각 선거 사무소에 가는 그 멤버들이 그런 거 활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다. 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럼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아까 그 저희 얘기하는 동안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제가 진행하는 거. 저번 서울시장님이 예. 페이스북 라이브 잘 하시고 이거 재밌더라고요. 버즈피드가 이 약간 틈새 시장을 잘 노렸던 게 개마사지? 개 마사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죠? 이 개 마사지 영상이나 보세요. 이 개 마사지 계속 하는 거를 계속 보는데 그 강아지가 또 마사지 잘 받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얼굴? 네, 그 페이지 조회수가 거의 뭐 영상과 맞먹을 정도로 대선에 맞먹을 정도로 정말 아이디어 싸움이구나. 그리고 그 타이밍에 뭔가 안 하면 죽는다는 거를 네네.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브가 진짜 대세가 되면
너도 나도 뭔가 새로운 아이템, 그러니까 과열도 될 것 같다는 의심, 걱정도 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 한국도 많이 있지 않을까? 예전에 그 영화 중에 트루먼 쇼 있었잖아요. 네. 나 일상을 계속 네네네. 중계하면서 엿보는 거. 이제는 사실 누구나 트루먼 쇼를 만들 수도 있고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뭐 대선 후보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대선 후보 잠시 뭐 유세장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뭐 이동하면서도 계속해서 방송을 하면서 또 그때도 뭐 공약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게 다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무한대 채널의 시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번 대선 때 다음 트위터 분석했었잖아요. 그렇죠. 트위터 분석했었고 실제로 뭐 이런 얘기하면 저희들 잡혀가니까 차마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양심 선언을 하라고 제가 어떤 트위터 분석하는 분한테 양심 선언을 해라. 잡아낼 수 있다 했는데 그분이 미쳤냐? 회사 망한다 했다가 네, 다른 걸로 망했죠. 어느 업체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알고 있었어요. 많이 분석을 하게 되면. 네, 그건 논외고. 근데 진짜 이번에 본 시청자들이 수가 8천만 명? 글로벌하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와, 온라인 상. 그럼 엄청난 숫자죠, 보시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봤다는 것도, 그러니까 숫자가 사실 중요한 것보다는 그 정도 숫자를 볼 수 있을 만큼의 이 모바일이 레디가 돼 있다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다고 해서 뭐 비용을 더 늘리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볼 수 있는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수억 명이 봤어도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대선에 가면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근데 이번엔 트럼프가 나와서 많이 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다르다면서요. 그쪽에서는 뭐, 무슨, 이런 잡혀가는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 비유됐거든요. 4년 전에 우리나라 대선 토론하고. 그러니까 논리의 싸움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뭐 TV 토론에 과연 영향을 미치냐. 이건 좀 다른 분들이 이제 분석하겠지만, 근데 좋아할 사람이 과연, 근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네 편들끼리 아니면 유사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정치적인 어떤 섬들?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IT 하면 IT 하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듬성듬성. 그러니까 뭐 어딘가 섬으로 떨어지는 연결고리는 없다 보니까 뭐 정치 성향이나 뭐 했던 게 비슷한 사람이라 뭐 과연 진짜 저런 방송이 나와서 또 우리끼리 댓글 달긴 하지만 과연 다른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면서 자기 지지 후보를 바꾸냐? 이건 좀 다르다. 뭐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단 검증이 된 거죠. 위험하네요, 진짜. 분위기가 정치 방송이 되고 있네요. 그냥 이게 내년에 대선 얘기가 나왔어. 네, 신상규님이 다채널 시대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개그맨들이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하는데 아프리카 TV 형식이지만 좋아요가 벌써 5만 정도 된다. 땀이 많이 나네. 그게 그러니까 진짜로 그 페이스북 라이브 되게 무섭다라고 얘기했는데 디즈니가 최근에 그렇죠, 루머지만 루머였습니다. 트위터를 이제 인수하고 싶다라는 거를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렇죠. 뭐 구글도 살려고 하고. 그렇죠. 구글은 제일 못하는 게 소셜인데 트위터는 제일 잘하는 게 소셜이고 나머지는 다 못한다. 뭐 이렇게 뭐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트위터의 장점은 소셜보다는 이 트렌딩과 스트리밍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TS인데 트렌딩을 아직까지도 페이스북보다도 가장 잘 반영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나라는 물론 실패했습니다만 아까 얘기하셨지만 해외에서는 잘 되고 있고 그래서 뭔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여전히 트위터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트위터가 죽었다고 하지만 죽은 거는 이제 결국에는 계속 성장하는 모델이 죽은 거지. 가입자들은 한 3억 2천만 명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보시기에 이제 왜 그러면 디즈니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런 트위터나 이런 채널 있는데 관심 있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이제 컨텐츠 갖고 있는 곳에서. 방송 쪽에 대해서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대답해 주시죠. 저는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 아니 근데 한 가지 놀란 거는 네. 트위터 하면은 사실 방송하고는 접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다 소셜 작년 서비스고 12월에 뭐 그 네. 인수하기 전까지는. 그냥 뭐 신속성 그런 건 사실 다 인정하고 있는 말이지만은 방송하고 진짜 뭔가 꼼짝꼼짝 할 거다라고는 누구도 생각 못 했었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봤었고 근데 진짜 빠르게 몇 달 사이에 확 변한 것 같아요. 지금 뭐 NBA였나요? NFL 그다음에 NFL 그 그다음에 방송하면서 MLB, 뭐, NHL. 뭐 200만 명 넘게 뭐 시청했다 뭐 이게 나오면서 또 갑자기 대선 토론이 나오고 돈 많은 페이스북이랑 계약 안 하고 왜 그 사람들은 트위터를 갔을까? 그게 페이스북도 이제는 약간 자기네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기네 플랫폼을 활용하라는 식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돈 안 내고? 네, 트위터는 투자를 한 거고 그래서 계속 보면 페이스북은 이제 걔네들이랑 뭔가 코프로모션 아니면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모션을 통해서 하는 거고 트위터는 자기가 자체로 한번 스트리밍 해보겠다 이런 형식인데 조건에서는 훨씬 자기가 유리하겠네요. 컨텐츠 갖고 그렇죠. 있는 뭔가 분들이. 더 애절한 면도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은 약간 폐쇄성이 강해요. 여전히 스트리밍 할 때. 저희도 이 라이브 방송이 네네. 모든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이런 방송이 있다는 거를 물어 아니면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공유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트위터는 바로 트렌딩이 되고 이 방송이 있으면 누구나 쉽게 가입 안 해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 대선 방송도 로그인 안 해도 볼 수 있었어요. 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심지어 페이스북이 제공 안 하는 자막 처리까지도 다 되고, 그러니까 그런 장점들이 보이니까. 왜냐면 3억 유저에 MAU가 3억에 그다음에 스트리밍이 된다. 그리고 실제로 파일럿을 돌려봤는데 210만 명이 봤다라는 것만으로도 값어치가 엄청 세진 거죠. 이거는 그냥 3억 명을 가지고 있는 OTT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디즈니 입장으로는 글로벌하게. 예, 우리가 채널에다가 이 트위터에다 컨텐츠를 올리면 3억 명이 볼 수도 있다는 얘기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지금처럼 나도 그냥 예고편도 쏘고 뭐 하고 하면 그냥 한 글로벌하게. 가지 좀 우려되는 게 네.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며칠 전에 OTT를 뭐 규제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말이 막 많았잖아요. 근데 뭐 연구하셨다고 네. 해가지고 이제 근데 방송은 일단 이렇게- 규제가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특히나 실시간으로 뿌려지는 거라면은, 그리고 외국에서 하는 방송을 우리나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원래 허가가 안 될, 방송 불가능할 그런 콘텐츠들이 그냥 쉽게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또 오히려 반대로 그 요청을? 규제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가 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또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갑자기 저도 어제 그거 봤거든요. 근데 드라이브도 걸리냐. 근데 뭐 아프리카 TV 뭐 그 방송. 근데 방송은 이제 워낙 미치는 영향이 파장이 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실제는 이제 뭐 인터넷망을 이용해서 약간 자유롭긴 한데 이게 너무 큰 거 아니냐. 당신네들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졌다. 그러니까 논의를 할 시기는 된 것 같은데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왜 하필 요 때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분들은 연구한 분들이야 뭐 억울하실 수도 있죠. 뭐 키스디나 아니면 어디서 연구했는지 정확히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근데 키스디 쪽에서는 반론을 한 것 같고 방송통신위원회 쪽인가 그쪽에 이제 되게 연구된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규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안에서 정부 내부에서도 이제 서로 다른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또 시점이 또 내년 대선하고 연결되는 아니 건가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하고 이제 근데 여튼 이제 이걸 보니까 진짜 뭐 2회, 3회가 남아 있긴 한데 기다려지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아까 말씀한 대로 야 그 미디어들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 팀들이 그 방송사들이나 신문사 아니면 인터넷 미디어조차도 어떤 준비를 했는지.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저희들 같은 작은 회사들이야 뭐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에 있는 큰 미디어 있는 종이나 IT에 있는 업체들도 전혀 준비를 안 하거든요. 그냥 나오면 담당 정치부 기자가 방송 그냥 그 보고 있다가 틱틱틱틱 뭐 썼다 틱틱틱 이것만 하지. 그 하나의 이벤트긴 한데 정치부 담당 기자가 처리할 일로 바라보지 지금처럼 미국 대선 후보들 토론회처럼 그 팀이 꾸려져 가지고 지금 소셜 라이브를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할 거냐. 근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방송을 보고 분명히 유력 언론사들은 분명히 되게 심도 있는 갑자기 소리가 나요. 소리 나? 나나요? 소리가 나오고 있어. 소리 나가는 것 같은데? 네. 알아서 잘랐네요. 과격한 발언이 이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네이버 파이팅. 이제 아까 얘기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진짜 암스테르담 갔다 온 내용. 그 중에 암스테르담 갔다 와서 그거는 진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유럽의 되게 큰 방송 관련된 건데 최근의 이슈. 사실 제일 놀란 거는요. 네.
네덜란드의 전기 자동차 환경이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뭘 보러 갔다 전기 자동차를 놀래서 돌아오고. 왜냐면 근데 제가 이제 호텔에서 네네. 전시장까지 한 1.6km 정도 되는데 매일 걸어 다녔거든요. 네네. 아 그러다 퍼졌다고 지금 변명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걸어 다니면서 느끼는 게 되게 옛날 집들이에요. 유럽 집들이니까. 근데 다 이상한 기둥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다 충전을 하고 있어요. 아, 다 전기 많아? 자동차요. 진짜 다 전기 자동차.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어디 거야 전기 자동차 거? 유럽? 되게 다양합니다. 테슬라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택시도 테슬라고. 아 그래요? 네, 테슬라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지역이 이렇게 땅덩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또 이렇게 이동거리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주요할 때만 이렇게 조금씩 타고 집들이 차이가 보통 잘 사는 동네에 있어서는지 몰라도 차가 한 3대씩 있더라고요. 다 막 BMW. 아 제가 좀 아시겠지만 이제 박학 다시 가지 않습니까? 깊이가 없고 가늘고 얇은 게 좀 짬짬마리처럼 쫙 얇은데 저 예전에 암스테르담이 뉴 새로운 건설 10만 뉴 도시 할 때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의 재개발 이 이슈가 글로벌하게 되게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시스코가 암스테르담에 아마 엄청 투자들 하면서 같이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서울이나 이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전 세계 미래 도시 설계 그런 얘기가 잠깐 논의되는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러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 도시를 다시 기존 도시를 미래형 도시로 설계할 거냐 이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자전거 다니고 그렇죠. 배기가스 같은 거 안 나오게 하는 걸로 하면 전기 자동차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충전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지금 보면 5년인가 6년 넘게 그 프로젝트들이 되게 꽤 오래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글로벌한 모델처럼 암스테르담처럼 전 세계 도시를 다시 만들자. 10만 명 정도 살 수 있는 도시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렌트를 한 테슬라도 한번 타봤고 테슬라 S를 한번 타봤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죠. 네, 그리고 바로 사겠다. 네, 차를 사면 나라에서 와서 그냥 다 달아준답니다. 설치를 해준대요. 그 충전소를 집 앞에. 우리는 뭐 결론이 다 이민 가야 된다는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집이 땅덩이가 넓지 않다 보니까 아파트에 뭐 건물마다 저희가 6층 살면 6층에서 제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워낙 제약이 많은데 거기 주차 공간이 워낙 여유가 많아서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티타임 차장 기자님 헤드 공간이 절반이란 게 네. 아직 티타임을 뛰지 않았습니다. 보이죠? 이 티타임. 네. 항상 티타임은 잠시 쉬고 있지만 뛰지 않는다. 헤드 공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헤드 공간이 절반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아 이거. 네. 넉넉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서서 할까요? 근데 전시 공간이 굉장히 크다고 했는데 거기를 다 채우고 있는 건가요? 다 채우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재밌네요. 그 설명을 드리면 IBC가 이런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사업자들이 다음에 어떤 솔루션을 써야 될까에 대한 그 서비스 업체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런 솔루션도 있지만 저희가 뭐 이렇게 방송 장비 뭐 이런 것들 360 카메라 부터 해서 어떤 뭐 합성 기술 그다음 스튜디오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실시간으로 변환하는가 인코딩 그다음에 뭐 되게 많아요. 특히 제가 봤을 때 저 회사랑 상관이 없지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이런 그 거치형 카메라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스포츠형. 그래서 심판들 있죠. 심판들한테 입는 카메라들이 나왔는데 텔스트라는 업체였는데 그 업체 거는 심판들을 다 입히고 경기를 딱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라이브 중계를 볼 수 있어요. 정말 거기서 뛰고 있는 느낌이에요. 심판에다가 심판이 같이 뛰잖아요.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네네. 그러니까 심판의 관점으로 경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진짜 선수들도 다 나중에 되면 시간이 지나면 선수들마다 각 메시의 시각으로 본 경기. 그 인텔에서 그걸 투자하는 그 스페인 업체가 있어요. 아. 그 선수들이 옷을 입고 네. 그래서 NBA 경기도 실제로 했고 그다음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NBA 그 농구에서도 왜냐면 농구가 되게 현실감이 많더라고요. 축구랑. 그럼 만약에 그걸 하면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메시가 뛰는 거 선수가 입고 뛰는 걸 보면 정말 저희가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굳이 360이니 뭐 버추얼인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만 봐도 몰입이 엄청 됩니다. 선수들이 반대하지 않나요? 무겁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점점 작게 만들고 그다음에 배터리도 이렇게 넓게 분포하고 하는 게 되게 이슈인데
체력 훈련 잘해야 되겠네. 근데 심판들한테 그거 입히는 거를 가능하냐 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뛰다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야, 위험한 발언. 네. 아주 위험한 거. 개인 맛.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는 한 가지 없는 개인 의견. 근데 저는 그 몰입감 느끼는 거는 네. 자동차 경주, 포뮬러 2 이런데 만약에 360 카메라 실어놓고 차마다 실어놓고 레이싱가로 생방송을 해준다면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자기 좋아하는 선수 아니면 팀 자기 차를 직접 모는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그 예전에 소프트뱅크가 일본의 그 야구단 인수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이게 이제 비확인된 내용이죠. 근데 손정희 회장이 원했던 건 뭐냐면, 아니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그냥 상상인데 어느 날은 그냥 그 팬들을 위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팬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작전을 짜. 그 선수들은 팬들이 움직인 대로 움직이대. 일반 타자가 나오잖아. 근데 막 하다 사람들이 버트 하잖아. 근데 그걸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손정희 회장은 생각해봤대요. 만약 우리가 그분들하고 같이 즐길 때 그러면 그러잖아. 도루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선수 팬들이 감독이 되는 거야. 그게 불법 도박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뭐였지? 포켓몬스터에서는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거는 그런 즐거움까지 줄 수 있지 않냐. 물론 이제 선수 그 노조라든가 그 전체가 이제 합의된 1년에 딱 한 번 정도에 그러면 이제 되게 재밌잖아요. 누구는 번트 돼야 된다. 아니야. 누구는 강공으로 가야 돼.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일루 쪽으로 밀어야 돼. 아니야. 뭐 3루 쪽으로 땡겨 차야 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많은 의견을 냈을 때 이 선수들한테 리시버 다 꽂는 거죠. 야 4번 타자 번트. 야 도루해. 막 이대호 도루 바로 아웃. 이러면서. 근데 그게 자꾸 이제 근데 그런 상황이 네, 좀 보는 거 아니에요? 불법 도박. 죄송합니다. 그건 아닌데 그런 장비까지 나올 정도면 네. 그런 거라든가.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서비스 회사들은 어때요? 서비스 회사들은 서비스 회사들이 서비스를 어떤 거라기보다는 이제는 조금 달라진 게 콘텐츠가 있는 친구들이 환영받는 시대가 왔다. 왜냐면 뭐 OTT든 뭐가 됐든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 좋았어 서피디. 그 컨텐츠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OTT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봐도 그냥 이것만 털었는데 벌써 이런 장비 하나 나오니까 약간 좀 달라져 보이잖아요. 약간 물론 투자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근데 좀 저렴했어요. 그런 기계가 계속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옛날 저기 KBS 티타임 하러 가면은 거기 완전 방송국 KBS 가면은 엄청난 장비들 막 이렇게 들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 엄두를 못 나거든요. 지금 초기 시작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장비 투자라든가 이쪽에. 근데 저런 거 사면은 근데 그거를 막 8개 화면을 잡고 하니까 안 그러면 8개 카메라 사고 사람들이 8명이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빨리 더 많이. 근데 이제 아쉬운 건 한국 장비 업체들이 없어.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장비 업체들은 원래 방송 장비 시장이 없나요? 카메라나?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다른 나라 스타트업이나 그 업체들의 축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촬영 장비 하면 이제 소니랑 파나소닉이나 일본 업체라든가. 그다음 미국 업체들 뭐 이제 이따가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또 이제 작은 소형 장비들이 사실 그 드론이나 이런 쪽에서 또 원래는 고프로가 이제 성장하다 이제 DJI가 아예 그 카메라 영상 쪽까지 잡아버리면서 어제 그러고 보고 나서 이거 130만 원 이거 또 사야 되나 하고 이제 소피디한테 물어봤더니 그건 무리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 봤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야 또. 또 날아다니는 그 드론이 소형. 예, 소형. 그 130만 원밖에 안 해요? 예.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만 원? 통과까지 하면? 근데 이거만 해. 들고 다닐 수 있어. 고프로가 먼저 한 방 딱 터졌는데 바로 기다렸다면서. DJI가 그냥 전세를 확 뒤집어버렸어. DJI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촬영 기기의 애플이다 라는 얘기 나올 정도 중국 친구들이 그렇게 발전한 거죠. 차장 기자가 티타임 엄청난 장비 아닙니다. 완전 구린 장비구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나만 줘.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들 막 나오고 이제 장비 나오고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굉장히 싸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몇 억 들여야 되고 몇 천만 원 들여야 되는 장비들이 가격 보니까 설마 이거밖에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거보다 좀 큰데 뭐 한 20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걸로 있으면 4K나 이런 건 다 떠나서 진짜 좀 합성까지도 하면서 방송 바로 편집이 되는 그런 솔루션까지 다 제공하는
뭐 HDR로 촬영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것들이 너무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서PD가 뭐 하다가 요즘 모토그래프라고 어떻게 유명한 생중계하는 게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이제 라이브 하는지 꾸려졌는데 그분이 이렇게 공개도 해줬어요. 어떤 장비를 쓰고 있는데. 뭐 페이스북 제 예. 댓글 달리는 거 되게 이쁘게 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600만 원, 그 장비가 600만 원짜리 아니나요? 더 넘나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고 야 이거 하려면 또 1000만 원이 넘어가 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이 시장이 되게 급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장비 업체들이 팍팍팍 내놓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 그러니까 전통 방송 장비 시장도 엄청 흔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 6시 반 된다고요. 네. 이기삼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옛날에 뭐 이렇게 방송들을 어디 가서 코엑스에서 막 생중해주나요? 그럼 다 디지털로 바뀌었잖아요. 아이패드 기반의 이런 거 디지털 믹서기 같은 거 바꾸니까 자기 혼자는 가서 해주면 알바로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옛날에 엄청나게 큰 믹서기라든가 비싼 고가 장비들만 방송이 됐는데 지금 그게 확 줄어들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방송사 페이스북이나 인프라들도 확 줄어들 수 있는데 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아니면 이런 것들 좀 라이브를 중계할 수 있는 채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MCN이라고 해서 뭐 유튜브를 올리고 막 이렇게 영상 촬영들, 그러니까 촬영한 콘텐츠를 막 하는 그런 시장이 너무 열려서 예전에는 고가의 시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시대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촬영하고 누구나 편집하고 누구나 방송국을 차릴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이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투자,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아니면 국내 가전회사들이 엄청난 시장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게 예전에는 100만, 이게 뭐 1년에 10만 대, 만 대나 팔겠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100만 대, 1000만 대, 억이 될 수 있는 시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료방송 사업자 입장을 봤지만 오히려 이런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구나. 그리고 그런 거를 유럽이나 미국 스타트업들이 다 먹겠구나. 물론 뭐 아까 저희 나라도 몇 개 스타트업들이 잘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런 정말 고도화된 방송 장비 기술이 있어서 이렇게 약간 모두나 스탠다드하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저가로 쓸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거랑 처음부터 그걸 개발해서 그 장비를 만드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이 있는 친구들이 시장이 커지니까 더 신나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저는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저희 둘은 이제 방송에 어떤 형태로 발을 담갔지 않습니까? 뭐 원래는 저기 시내 런칭할 때 같이 담갔어요. 근데 되게 이제 여기 가방끈이 가장 길지 않습니까? 박사님? 근데 SBS에서 저 사람만 연락 갔어. 그래서 우리가 저하고 예전에 저기 김정철 편집자 이렇게 새벽에 방송을 찍었는데 저희 둘한테 연락이 안 왔고요. 저분만 SBS에서 박사님이시라면서요? 이러면서 이제 다시 저기 나갔는데 가장 방송에 요즘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오늘 라디오 방송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상도 잘생기고 이게 든 게 많은데 그래서 맨날 아침마다 이제 브리핑하고 또 이게 보고서도 엄청 쓰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정 박사님의 시대가 왔다. 그렇죠. 방송을 알아서 만들어서 해라. 했더니 안 하고 계셔서 이게 바로 옆에 근처면 맨날 서울에서 불러가지고 막 할 텐데 판교에 또 뭐로? 판교 이원 생방송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조만간 원래 8월에 넣기로 돼 있었는데 8월 9월에 원격 인터뷰요. 예. 그러면 저는 그거만 되면 주간 브리핑 있잖아요. 주간 통신 브리핑, 주간 방송 브리핑. 그냥 안 만나도 되잖아.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막 할 수 있죠. 서로. 한 번은 이쪽에서 사회보고 이쪽에서 사회보고. 되게 이제 그런 소리가 변화가 지금 많아요. 울리기 시작했다고. 네? 소리가 울린다는데. 옳게 울리지요라고. 네. 여기 아무도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지금. 많이 울렸나요? 죄송합니다. 40분이네요. 네. 네, 울리기도 하고 장비 들어가는 소리도 들리고 주변 소음도 들리고 다 그런 거죠 뭐. 네. 퇴근 시간인데요. 저희들 그냥 무지막지하게 앉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누님. 그분이시군요. 하여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아직까지는 이쪽 업계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긴 했지만은 진짜 방송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직접 몸으로 다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IT 하긴 했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 당시에 이제 이거 한 이유도 아니 왜 정작 이런 게 IT로 이거 온다고 기사를 보냈어. 근데 우리가 안 해. 매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들이 계속 써. 언론사 자체도. 근데 활용은 맨날 다른 사람들. 돈도 저기서 벌고. 근데 광고도 절로 가고 있는데. 그걸 써. 야, 광고 앞으로 저쪽으로 안 된다. 종이가 없댄다. 여기 망한다. 근데도 망하면서 써. 우리는 망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답답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해볼까? 하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하다 보니 야 내년 대선에 이거 하겠다. 아니면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자꾸 이제 이런 인프라를 야 공짜로 주고 있거든요 인간들이. 뭐 통신사에 우리나라처럼 LTE라든가 무선 인프라나 유선 인프라가 너무 좋은 데서는 그래 그냥 좀 용기를 내가지고 하다 보면 저는 그런 거죠. 이제 작은 것들이 많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 저희보다 큰 미디어들이 당연히 하겠죠. 리서치도 투입되고 하는데 뭐 저희들 정도 규모로 작은 그럼 또 이쪽에서 또 그렇게 또 작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면 그런데 보면 두 분 다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전문가들을 공중파들은 별로 안 찾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방송을 찾으려면 또 시청률 계산하고 막 엄청난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 근데 뭐 굳이 우리가 그 구조에 뭐로 들어가냐면 우리가 만든 구조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F킬러 충격적입니다. 아재가 지금 라이브 방송에 지금 난입을 하셨습니다. 버그가 많다니까 F킬러 할 뿌리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안타깝습니다. 저런 사람하고 제가 7년, 6년을 알고 지냈다는 게 참 그러니까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도 기자님이 혼자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근데 그 IBC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면 그런 게 많이 눈높이가 낮아지면서 네. 저희 같은 유료방송 사업자들한테 경쟁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는 정부 규제 다 받고 그렇죠. 비용 다 지불하면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바로 옆에 어떤 놈들이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면 아닌가. 네. 그건 어차피 근데 규제라든가 방송은 그렇게 있으니까 제도 다 나라별로. 그러니까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역차별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왜 규제만 하냐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뭐 논의 나오는 게 서로 양쪽이 다 주장하는 게 다 맞아요, 다.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문제고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는 건데 그 합의점 어떻게 될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방송 표준 관련된 기술들도 많이 논의되나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다음 세대 유럽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UHD 방송이 아니라 UHD 방송을 넘어가서 HDR이라는 게 있어요. 저번에 대선 얘기 나왔던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넷플릭스에서 맨날 지금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검은 화면이 더 검고 밝은 화면이 더 밝아서 실제 거기 앞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것들인데 그걸 라이브 방송으로 하려면 그 한 스트림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영상 자체를. 그럼 그게 HDR인지 논 HDR인지 구분해서 보낼 수가 없어서 HLG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라고 해서 그러니까 뒤에 감마 영역을 굉장히 강하게 바꿔서 SDR TV에서는 일반 TV에서는 제대로 보이고 HDR TV에서는 HDR 영역까지도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이 선보였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또 그렇죠. 새로운 기술 쪽에도 갈 수 있는 BBC가 그런 쪽이 굉장히 똑똑한 방송국인데 BBC가 만든 스펙이에요. HLG라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UHD가 과연 정말 좋은 화질이냐 하는 고민들이 많이 있어서 그 HFR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하이 프레임 레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보는 아시아나 미국은 60프레임이에요. 방송이 스트리밍 60번의 번쩍이니까 한 1초에 60번의 화면이 나오는데 유럽은 50번이에요. 희한하게 50Hz. 한국이랑 미국은 60Hz. 그리고 그거를 2배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에 100프레임을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를 봤는데요. 너무 생생하군요. 네, 진짜 생생하더라고요. 이게 슬로우 모션이 아닌데 똑같이 1초잖아요. 똑같이 움직이는데 너무 부드러우니까 내가 거기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아시아한테 당해서 일부러 꼼수 피는 거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근데 그건 진짜 스포츠 시장도 엄청 크니까 그런 게 많이 스포츠도 그렇고 실제로 그 TV 제조사들이 그걸 가짜로 만드는 기술들이 들어있는데 화면이 끊기는 듯한 느낌이 또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들을 넣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 좀 ATSC 3.0 도입을 했지만 약간 유럽 스펙 넣어가지고 지상파에서도 뭔가 광고 방송이나 이런 것들 해보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터랙티브 광고를 하거나 뭐 VOD 서비스를 하겠다든 뭐 HBB라는 스펙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진보되는 것도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앞으로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여기 쇼장에 오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들 컨퍼런스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뭐 안드로이드 TV의 신버전도 공개를 하고 그것도 비공개로 이제 고객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어떻게 진행할 건가, 너희들 관심 있냐, 개발할 거면 이 업체랑 개발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들이 많이 있었고요. 실제로 이것들이 아쉬운 건 뉴스화가 많이 안 돼요.
기사가 많이 안 되는 게 간 기사가 없잖아요. 간 기사도 없지만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삼성이나 LG 같은 근데 관심이 많은 가세요. 많이 오시고 근데 오시는데 그분들이 기사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회사 보고 사내 보고 이파라든가 하시겠죠. 이런 쪽에서 B2B나 이런 쪽에 네, 잘안 이파를 가시면 무조건 끝나고 IBC를 오세요. 독일 갔다가 독일 찍고 네덜란드 갔다 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파가 더 중요했다라고 하지만 요즘에는 컨슈머 오히려- 대상 아니에요, 이파가? 그렇죠. 근데 이파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대요. 예로. 네, 이제 점점 줄고 있죠. 사실 그런 오프라인 쇼 같은 게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어요. 근데 IBC 같은 경우는 컨슈머 대상이 아니라 B2B? 사업자들을 위한 사업 영역이니까 오히려 그쪽에 더 관심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기술이나 이런 트렌드를 알기 위해서는 IBC 쪽에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뭐 내년에 가면은 거기서 현장에서 라이브 할 수 있겠네. 실제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시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있잖아요. 유럽이랑. 네네. 그래서 제가 방송하려고 이제 끝나고 방송하려고 하면 거기는 막 새벽 3시, 2시 막 이러니까 그런 건 좀 아쉬웠죠. 미국이면 오히려 좀 방송하기 좀 쉬운데 그리고 저도 솔직히 그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보고 이런 방송 장비도 있다. 왜냐면 사실 저랑은 상관없지만 이런 어떤 1인 방송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수입해가지고 팔아도 되잖아. 가격도 너무 높고 특히 이런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손잡이로 하는 것들 있죠. 뭐라고 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하던데. 핸드그립 관련된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특히 뭐 몸에 고정해서 하는 것들 옛날 되게 비쌌거든요. 네. 이게 또 고정해서 해놓고 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뭐 촬영 기기가 옛날에는 되게 고가지 카메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걸로 해서 또 어떻게 촬영하고 바로 편집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풀 솔루션을 불과 한 100만 원 정도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모르면 진짜 예를 들면 사기당한다는 게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이거 갖고 한국에서 장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모르면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희들도 해봤는데 새롭게 나오는 거 위험해. 저희들이 2대를 샀는데 한 대 물건을 갔나요? 보냈어요. 다시 보내야 됩니다. 고장나서. 소프트웨어가 엉켰어요. 리셋이. 리셋도 잘 안 돼. 말도 안 들어 이 자식들. 환불해달라고 그랬어. 보낼 테니까 환불. 제품 됐어 이놈아. 왜냐면 또 관세도 물어야 돼. 다시 받으면. 그래서 나중에 미국 가는 지인한테 아예 그냥 가져오라고 하든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원래 CES에서 처음 보기로 했을 때는 이 정도 화제가 될 줄은 몰랐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좋았던 거는 타이밍 되게 잘 맞춘 거예요. 네. 사실 비보가 유일한 솔루션이 아니거든요. 최근에 네, 그렇죠. 킥스타터에 나온 보면 중국 애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타이밍 놓친 거죠 사실. 그렇죠. 이런 시장이 있을 줄 몰랐고 그러면 이제 중국 분들이 좀 더 가격을 낮춰주면 2대 사고 금방 해볼 것 같은데 이제 안 믿기로 했어요 스타트업들. 좀 기다려야 돼. 근데 이제 근데 시도하는데 너무 재밌긴 해요. 이런 게 가능하다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사람 하나 좋은 사람 뽑았더니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진짜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됐네요. 네. 그러면 저희들은 가서 이 근처에 영란유랑 없는 데 가가지고 저희가 적살이라도. 저희가 사진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머물러 오셨다가 구경 왔다 월격결에 제가 무슨 말을 하지도 모르겠는데. 아침마다 이거 하는 또 저한테 낚여가지고 또 아침마다 또 진짜 제가 멋진 지금 진짜 좋은 좋아보지. 제가 기자님한테 너무- 여쭤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진짜 되게 멋진 인사이트를 가지고 맨날 엄청 성실하세요. 저랑 정반대 인간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루틴하게 계속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별거 하는 거 없고 그냥 기사 스크랩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데 진짜 어떻게 반응도 진짜 있습니까 요즘? 제가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비교해서 비슷한 페이지 비교 분석 해주잖아요. 네. 경쟁 페이지예요. 근데 저는 그냥 하루에 하나씩 그냥 잼 날리는 거고 근데 저기 이제 정근홍 박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잘 브리핑 해주시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통신이나 방송 관련돼서 이제 가장 재미있고 인사이트 있는 걸 두 분을 이제 박사님은 워낙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올해 이제 김 매니저 알게 됐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해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원래 실제 기자들이 전문가라기보다는 그런 전문가들을 알고 취재해 왔는데 오히려 진짜 말하는 대로 전문가들이 발언한 시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도 이제 전문가들한테 가서 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구조라는
라든가 아니면 이거 하나만 어떻게 만나겠어요? 이거라도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빌붙는 거지. 해보니까 뭐 되게 재밌고요. 네네. 저도 뭐 전문가라기보다는 이렇게 얇게 아, 약간 넓게 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긴 나중에 뭐 참여한다면 더 재밌게 이것저것 주제 정해놓은 주제 없이 네네. 그냥 아무거나 막 말하면서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가기 전에 도라이브에 나왔던 분들 그 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예. 제가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었거든요. 네. 진짜 11월 경에. 네, 진짜 특수다. 진짜 공개 라이브, 네. 공개 방송. 네, 그래가지고 초대해가지고 좀 발표 각자 한 10분씩 이렇게 하고 끝나고 나면 그냥 좀 이렇게 약간 토론을 살짝 하는 그런 모임을 작은 모임을 아주 자주 좀 해보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그 혹시 뭐 김영란법하고 관련 그런 건 관련 없는 거지? 없죠. 왜냐면 그냥 저희들이 하고 대신 옛날 같으면 저 같은 스타일은 영란법에 나오기 전에 무조건 뿌렸죠 업체들한테. 경품 내놔. 아니 왜냐면 이제 업체들이 연말 되면은 저희 가방이라든가 이상한 선물들이 있어요. 자기가 창고에 쌓여 있는 거 그러면 보통 그런 거 이렇게 주거든. 돈을 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거 달라고 하는 순간 걸립니다. 광고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지 않나요? 저희가 광고비라고 하고 아니 저는 이제 왜냐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시더라도 어차피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우회 가지고 다시 비용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보면 창고에 이렇게 수북이 쌓여 있다니까. 근데 그거 중에 이제 서로 인심이 좋은 거죠. 왜냐면 자기도 여기 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상품을 이거 줬어요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요청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알아서 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여튼 오늘 진짜 영란이 누나가 한 첫날 저희도 조심해야죠, 진짜. 더치페이 하시기 바라면서. 네. 근데 이렇게 어떤 뉴스거리는 더치페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수다 떨어야 뭐라도 하나 건져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퇴근 시간인데 잘들 보내주시고 기대 이상으로 들어오신 것 네. 같아요. 차장 기자가 심심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장 기자를 부르면 안 됩니다. 차장 기자를 부르면 새벽 2시까지 먹다 보면 우리 다 잡혀갑니다. 일단 그 3만 원으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아마 제가 차장 기자 티타임에 나가면은 이해 관계잖아요. 네네. 이제 없어졌잖아요. 아. 이해 관계가 없어졌죠. 그래서 같이 마셔도 되려나? 아니 저도 사실 도기자님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네. 사람인데 박사님 그럴까? 네. 모르는 분이세요? 조만간 제가 이제 정근호 박사님 방송 프로그램 정근호 박사님 프로를 하나 만들어서 판교에서 되게 멋진 방송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OTT 관련해서 좀 뭔가 잘 정리해가지고 한번 네. 또 기회가 된다면 불러주신다면 그리고 어느 날 휴가를 내서라도 좀 많이 들으실 수 있는 시간대에 나타나도록 다섯입니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보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만나볼 수 있도록 시간 제가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옛날 같으면 어디에 모여 있다고 놀러 오라고 술 한잔 하러 오라고 하는데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끼리 먹겠습니다. 안녕.